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이 강의는 영문법 수업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여러분 영문법을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영문법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잘 모르겠다.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자꾸 틀린다. 포기할까? 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를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려운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문법 공부 방식부터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영문법 공부 방식을 요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점수로 따지면 0점이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 나가서 100점까지 이르는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공부를 시키는 목표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목표 지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격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합격선이 안정권이 되도록 공부를 하는 내용은 과락을 면하는 정도에서 안정권이 되는 정도까지 대략 이만큼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영문법 수험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틀리냔 말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 부분을 배웠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봤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문제를 또 틀리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이 베이스 단계가 아주 부족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들어보면 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하게 우리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를 제대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꺼내서 쓸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아는 것으로 꺼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풀고 틀리고 나서 채점을 할 때 아, 이거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아는 건데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몰라서 틀린 거겠죠. 바로 이 부분, 베이스를 다지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제대로 자주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강의 구성을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머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문법 영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프시면 제 손가락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요. 영문법 강의 교재에서는 총 20개의 섹터가 있지만 제가 손가락이 10개밖에 없는 관계로 10개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영문법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간에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영문법 단원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 시제 등등등 해서 쭉 끝으로 가면 뭐 특수구문 있는 데까지 10개의 섹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섹터를 각각 배워서는 공부해서 문제에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이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를 마스터한다고 한들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세요. 출제자가 영문법의 내용이 이만큼 많은데 이 중에서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기가 예를 들어 4개가 나오면 그 중에 첫 번째 부정사, 그 중에 두 번째 2번 보기는 분사, 세 번째 보기는 특수구문, 네 번째 보기는 시제 일치와 불일치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4개의 영문법 단원을 마스터해야 여러분들이 1개의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4개의 단원을 마스터한다 할지라도 출제자가
내가 알고 있는 4개의 단원에서 낼지 아니면 다른 것과 섞어서 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 배워서는 혹은 2개 배워서는 절대 풀 수 없고 내가 이만큼을 배우고 나서 이걸 조금씩 합쳐야 이게 비로소 다 배우고 나야 하나의 문제로 완성이 되어져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배운다고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책들이 단원별로 마스터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과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이걸 초반부터 요만큼, 그 다음은 요만큼, 그 다음은 요만큼 이렇게 하는 작업을 가질 겁니다. 이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문법의 투부정사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분사 마스터하고 하는 과정이 아주 길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다 암기를 하고 문제도 풀고 마스터했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직 없어요. 한 문제에는 4개의 보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이 지치는 과정을 방지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영문법에 갖고 있는 이해도도 훨씬 더 높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도가 처음에 요만큼, 그런데 난이도에 해당하는 게 조금 작다면, 낮은 난이도에서 요만큼이라면 전반적으로 이걸 다 하느니 요만큼 설명하는 거, 요 겹치는 부분들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게 조금씩 하다가 결국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사람이 지치지 않고 또 이해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활용을 잘 하면서 한 문제를 공부했을 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갖고 있는 영문법의 섹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의 손가락에 해당하는 10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거 여기까지 하나 끝까지 배워서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레벨이 가장 작은 단계부터 가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우리 이 위에 것만 공부를 하면, 밑에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8, 90점대에 해당하는 것들만 우리가 매번 공부를 하고 있다면 기초 지식이 없어서 금방 까먹고 또 문제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조금씩 분야를, 섹터를 넓혀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다만 이걸 누가 넓혀줍니까? 공부를 하는데 누가 정리를 해줘야 하겠죠. 그 정리는 제가 해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즉 레벨 1에 해당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가장 낮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데 뭐야 아는 거잖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에서 틀렸고, 그 틀리고 나서 아는 건데 틀렸네,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강의의 초반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필요한 공간에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요.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작업이 레벨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레벨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레벨이 조금 높아진 상태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사실상 문제는 몇 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만 마스터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같이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문제를 높은 난이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난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1시간 내에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혹은 단원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잘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다른 것과 연관이 되면서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문제에 더 잘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 한 가지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우린 연습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실전에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될 건데요. 제가 다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높은 레벨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부터 차곡차곡 정리는 해서 이해는 되실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때 문제풀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풀이는요, 사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상당할 때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필요한 건 이론 정리는 이 밑에 있는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자, 우리가 일단 영문법 지식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정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만큼이나 되지만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나 to 플러스 동사원형 들어봤는데, ing 들어봤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리하는, 즉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이 거의 사할에 이릅니다. 이만큼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제가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난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얘네들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하는데 심화처럼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비슷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꼭 알아야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80%의 점수가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에 대비하는 것까지 배우시면 100% 완벽한 공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옳거니 이제 대략적인 가이드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좋은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구문 그리고 기출문제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기본 그리고 심화 하고 나서 문제풀이 이렇게 하기로 방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에 관한 것들이 이 앞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영문법서나 영문법 강의들이 보통 준동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동사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시제, 시제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뭐 태하고 가정법이나 이런 것들 하거든요.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아마 구성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 아니면 베이스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자꾸 틀리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 강의를 통해서 원킬하고자 저는 해서 강의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의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가 없는 관사나 화법의 일치 부분은요. 기출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기출이 여기에서 같이 다뤘기 때문입니다. 관사는 명사와 함께 다루는 거고 화법 일치는 동사와 함께 다루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시제 문제로 등장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고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구성을 해놨는데 기출문제로서 구성을 해놔서 조금 더 실전에 대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그때 맨 처음에 명사는 뭐고 관사는 뭐고 형용사는 뭐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중학교 수준에서 먼저 꺼내서 정리를 하고 그 위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식을 얹어주는 작업이 이 처음 부분에 있어요. 이 처음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서 형용사를 예를 들어 배우시면 이 형용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용사에는 또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비교급이니 최상급이니 하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소하게. 그럼 이 형용사를 배우고 나시면
이 형용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관계사, 그 밑에 분사, 끝부분에 나오는데 얘네도 형용사거든요. 저기 앞에서 배웠던 명사, 명사, 대명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사에서 명사절 한 번, 부정사에서도 명사구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 기초 지식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심화를 얹을 수 있도록 강의를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요, 강의를 들으실 때 나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 혹은 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나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처럼 새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강의를 1강부터 차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문법을 조금은 하는데, 나 좀 하는데, 아니면 나는 그거는 듣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심화적인 것부터 좀 케어를 하고 싶은데 나는 웬만한 문제는 맞출 수 있고 어려운 걸 잘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동사부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동사나 아니면 이쪽 부분부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부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제 강의는 무조건 처음부터 무조건 다 들으세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것대로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수준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부터 공부를 쭉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혹은 나는 지금 되게 문법을 잘해서, 물론 문법을 잘하시면 영문법 강의를 잘 안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그냥 문제를 풀어봤는데 모르는 게 나왔고 그 단원이 이런 것들이다 하면 그것을 찾아서 들으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명사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 대명사는 어디에서 또 반복됩니다. 혹은 뒤에서 수업을 하다가 제가 이것은 어디와 어디에 또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을 하나에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주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채울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강의를 들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으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심화적인 것부터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영문법을 공부하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영문법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머릿속에서 잘 정리된 채로 가지고 있다면 그 후에 구문 독해는 저절로 된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독해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는 다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구문 독해가 안 되시는 거고, 이 구문 독해가 안 되는 사람은 독해 공부가 아니라 문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문법을 공부하면서 구문 독해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실전 구문 독해를 함께 하면서 영문법 지식,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과 구문 독해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동시에 높여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문 독해와 어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대충 드렸고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면 그 강의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까지, 그리고 문제를 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까지 차곡차곡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인이었습니다.